이곳은 미국 시카고입니다. 날씨 되기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오시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과는 좀 다른 로컬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에서 시카고 구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이네. 이게 우리나라 쿠팡, 와우, 쿠팡 프레시처럼 온라인으로 오더하면 바로 다음날 Hey, how you doing? 그런 바로 다음날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통 미국 여행을 처음 오시는 분들은 동부의 뉴욕 쪽이나 아니면 서부의 캘리포니아 쪽을 원픽으로 생각하시는데, 여기 시카고는 위치로 봤을 때나 크기로 봤을 때나 어느 정도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촌놈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번잡하고 복잡한 그런 서부나 동부보다도 중간 지점에서 적절한 이곳 시카고를 가장 좋아하고, 그렇다 보니 예전에 좀 오래 살게 됐고, 또 살다 보니까 좋아지는, 뭐 저한테는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요. 시원하다. 이거지. 지금 제 앞에 보이는 곳이 레이크 미시간이라는 곳인데 말 그대로 호수입니다. 호수. 근데 그냥 말 안 하면 누가 봐도 바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죠. 면적이 거의 58,000제곱킬로미터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스위스나 덴마크나 그런 나라들보다도 훨씬 크고,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이 거의 100개 정도 이 호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좀 심하네요. 그래요. 그래, 날 잘 잡았다. 시카고가 원래 윈디시티, 바람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는데, 호수가 이렇게 워낙 큰 곳에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렇게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치다 보니까 이렇게 백사장도 형성이 되어 있고, 주로 여름에는 여기서 사람들이 비치 발리볼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거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도대체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겠는 이 갈매기들, 그리고 오늘 거위 새끼들까지 많이 모여서 이렇게 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웃기죠. 이 바닷가 지역도 아니고 이 큰 미국 대륙의 중부 지역에 어디서 이런 갈매기들이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지 참 미스테리합니다. 새우깡이 없다 얘들아. 그래도 워낙 호수가 방대하고 먹을 게 많으니까 얘들이 이렇게 날아와서 잘 먹고 잘 날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 미시간 호수를 바다가 아닌데도 내륙의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생태계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야, 이 새끼들이 도망도 안 가네. 겁도 없어. 도망도 안 가. 시카고 갈매기, 시카고 갈. 니 뭔데? 니 뭐 되나? 쪼매난 기. 잘 있거라. 또 보자. 여기 미시간 호수의 광대한 크기만큼이나 대단한 게 여기 있는데, 보시죠. 배가 끝도 없이 많습니다. 보통 봄부터 하절기 동안에는 배들이 엄청나게 많이 운행이 되고, 개인 배도 많고 업체 배도 많고 제 배는 없고. 저 뭐 오자마자 자전거 주차도 안 하고 저렇게. 아이고 난리 났네. 야, go get a room. 방 잡고 하세요. 에이 진짜. 여기는 Pier 31이라고 31번가에 위치해 있거든요. 저녁쯤 되면 이렇게 파티도 하고, 약간 발리랑 비슷한 그런 포지션의 식당 겸 펍인데, 이제는 여름 시즌이 끝나서 그런 공연이나 그런 파티는 끝났다고 합니다. 아직도 저러고 있어. 이 친구들은 딥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 자전거나 뭐 따릉이 같은 그런 포지션인데, 원래는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리프트라고 사설 업체로 넘어가고 난 후에 우버 택시를 타는 것보다 오히려 저 자전거가 비싸졌습니다. 참 미국 경제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 집에서 나왔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야 돼요.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엄청 큰 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타운은 저기 앞에 요 정도 보이는 거리입니다. 좀 조용한 동네예요. 시카고에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이 벤트라라는 앱을 사용하시면 엄청 편합니다. 버스를 타니까 예전에 학교 다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땡큐. 자, 미국에 와서 가장 충격받았던 문화 충격 하나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과체중이신 분들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는 이렇게 탑승구 부분이 쭉 하고 내려왔다가
다 타고 나면 다시 쭉 하고 올라갑니다. 신기하죠? 참 좋은 것 같아 이거. 사실 시카고 하면 깨끗한 도시, 건축물이 아름다운 도시, 그래서 또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한데요. 여기 앞에 뭐 하는데? 요 난타 시카고 버전 아이가? 아따 시원타. 자, 이거는 시카고 유명한 분수인데 크라운 파운틴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시카고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00명 정도의 얼굴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다양한 인종 뭐 등등 다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분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표정이 오 하고 바뀌면 입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마침 나온다. 언니 시원하다고 쪼개는데 사라졌어. 보시다시피 큰 건축물들이 너무 많아서 딱히 어떤 건물이 랜드마크다, 어떤 건물이 가장 멋있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웅장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1871년에 했던 그레이트 시카고 파이어라고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이 도심지 대부분이 불이 타고 워터타워라는 그런 돌로 지은 건물 빼고는 다 화재로 소실이 됩니다. 화재 이후로는 황소가 뒷발로 등불을 걷어 차서 불이 번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썰일 뿐이고 아직도 원인은 미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사건 이후로 건축 그리고 도시계획 재건의 기폭제가 돼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유명한 건축가들이 초빙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멋진 건축의 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따 오늘 막 사람들 버글버글 하구만. 자, 이곳은 시카고의 밀레니엄 파크라는 곳인데 제가 봤을 때 이곳이 시카고 관광객들에게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히는 곳이 아닐까 합니다. 커다란 거울 재질의 조형물이 클라우드 게이트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그대로 해석하면 구름 위의 문 뭐 그런 뜻인데 이 맨질맨질한 표면이 완전 거울처럼 반사가 돼가지고 하늘, 구름, 사람, 도시 다 비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시카고 사람들은 쿨하기 때문에 아무도 클라우드 게이트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더 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멋지죠? 다들 즐거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완전 거울이야, 거울. 자, 이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바로 밑에서 천장을 촬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저 멀리 조그만하게 보입니다. 안녕. 신기하죠? 자, 이제는 콩에서 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쁘다 바빠. 이 시카고의 미학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요? 어라, 웬 졸리비가 여기 있지?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이게 필리핀 버전의 맥도날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치밥도 많이 먹고 버거도 있고, 아무튼 맥도날드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패한 국가가 필리핀이에요. 그게 이유가 바로 이 졸리비 때문이거든요. 이 가성비 때문에. 근데 역으로 이렇게 역공을 한다고? 과연 잘 될지 의문인데요. 바로 옆에 이렇게 프랜차이즈 넘버원 치필레가 있는데 The Art Institute of Chicago라고 미술관입니다. 미술관 중에서도 미국에서 3대 미술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딱히 미술에는 관심이 없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자, 이곳이 시카고 강을 끼고 쭉 이어지는 시카고 리버워크라고 하는 곳입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한강이랑 또 비교가 될 수 있는데, 한강은 폭이 넓고 스케일이 큰 반면에 시카고 리버는 좀 더 도심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재미있는 거는 한강은 사람들이 강을 바라보는 도시라고 한다면, 시카고 리버는 이렇게 강 위로 걸어 다니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만 30개가 넘고 이렇게 크루즈 타고 시카고 건축 투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물 위가 도로이자 산책로이자 관광 코스까지 되는 그런 곳이에요. 이게 뭐야? 아, 이게 배가 지나가나? 저거 하나 지나간다고.
여기가 윌리스 타워라는 곳인데 예전엔 시어스 타워였다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시카고의 유명한 랜드마크 중에 하나고 1973년 당시에 완공을 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고 저기 110층의 스카이덱 전망대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피레침처럼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밤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계절이나 기념일이나 등등 그런 기준에 따라 색깔이 바뀌곤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도 역시 유명한 빌딩인데 위에 보시면 뭔가 반지 같은 장식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지은 건축가가 이 완공 후에 약혼녀가 죽었는데 약혼녀에게 하늘로 보내는 웨딩 반지다. 그런 아주 로맨틱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썰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근데 참 시카고가 건축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최적의 여행 장소가 아닐까. 자, 이 건물을 보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이 트럼프 빌딩은 트럼프 그룹에서 개발한 건물인데 이게 이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빌딩인가 하고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호텔 객실은 그룹에서 운영을 하고 콘도 유닛은 개인에게 분양되어 있는 그런 혼합형 소유 구조라고 합니다. 뭐 시카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간판 크기로도 한때 논란이 됐는데 단순 미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도 좀 멋있더라고요. 여기는 마리나 빌딩이라고 하는데 일명 옥수수 빌딩이라고도 불리고 여기쯤 경계선으로 보면 위층은 사는 곳인데 주거지역인데 밑에 자세히 보시면 저기가 다 파킹 하시거든요. 주차장이라서 저녁 때 되면 차들이 막 빼곡히 들어가 있는 모습을 여기 보인다 볼 수가 있어요. 아따, 시카고 관광 15년 만에 하는 것 같네. 막상 살 때는 이런 걸 잘 안 하거든요. 사람은 간사하다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와서 또 보니까 역시 시카고는 건축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요. 기차 타야 돼. 기차 시간 다 돼가. 놓쳤어. 아따, 이 뭐고? 야, 니 걸을 순 있나? 열차를 타기 전에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었군. 미국의 인터넷 쇼핑몰, 가장 큰 쇼핑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 아마존이 편의점을 만들었는데 이게 무인 편의점입니다. 그냥은 들어갈 수 없고 앱을 활성화해서 들어가는 건데 사람들 보시면 앱을 켜서 QR코드를 생성을 하고 그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물건을 원하는 아이템을 잡고 다른 뭐 스캔이나 계산을 하지 않고 손에 든 채로 그대로 나오거든요. 뭔가 이상하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마존 앱을 켜서 인터넷 쇼핑이라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요면 스캔 인 스토어 코드라고 저도 사실 처음 해보거든요. 요것을 이렇게 하나? 오, 좋았어. 달리기를 해서 목이 마르니까 음료수를 하나 무엇을 먹을까요? 요즘 콜라도 엄청 비쌉니다. 물가도 감안하지만 우린 또 환율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미국의 체감 물가는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예전에 즐겨 먹었던 비타민 워터, 바이타민 워터 요거를 일단 들었잖아요. 들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아저씨도 그냥 나가시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나갑니다. 신기하죠? 뭔가 살짝 도둑질하는 느낌 드는데 근데 이게 맞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게 카메라가 다 인식을 해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들고 가는지 다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한국에는 없는 이런 무인 편의점. 와, 이거 신세계다. 저는 여기 두 번째 3시 22분에 있는 트랙이 15번이니까 바로 여기네. 여기로 가서 여기가 이제 제 열차가 오는 곳이고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기차를 잘못 탈 뻔했어요. 7번 트랙 큰일 날 뻔했네. Attention passengers. Watch your step while 이 시카고의 메트로는 뉴욕의 지하철, 동네 지하철과는 다르게 훨씬 더 깔끔하고 사람들도 이제 다운타운에서 출퇴근을 하는 커뮤터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좀 치안이 있어서도 위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요. 오, 왜 멋있는 척 하노? 뭐 가오 잡고 있어. 야, 지내냐? 오랜만이군. 아따.
이게 미국이지. 이게 미국입니다. 이게 날 좋을 때 이런 거. 오늘 여기서 오소리네 집에서 거라지에서 고기 구워가지고 한잔 하려고요.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어서 와, 어서 와. 잘 있었어? 응? 뭐 똑같지 뭐. 고기 때까지 다 뭐, 이렇게 나와. 뭐야 나 처음 보는데? 그래? 좋네. 좋았어. 좋았어. 이거지. 그게 아니라 알기는 여기 뭐 먹고